여러분, 왕좌에 앉은 이가 가장 무능할 때 그 나라의 운명은 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요? 조선의 역사 속에는 백성에게 지옥과도 같았던 한 왕의 치세가 존재했으니 그의 무능함은 결국 거대한 분노를 폭발시키며 온 나라를 뒤흔드는 반란으로 이어졌죠. 오늘 우리는 과연 그가 누구였고 그의 통치가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단순히 한 왕의 실패담이 아니라 지도자의 역량이 한 국가와 백성의 삶을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이끌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처절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난 반란의 불꽃이 어떻게 역사를 뒤흔들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며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날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어떤 강력한 통찰을 주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은 건국 이래 수많은 왕들을 맞이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비극적인 그림자를 드리운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치세는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고 역사에는 깊은 상처로 기록되었죠. 그가 왕위에 오르던 무렵 나라는 이미 안팎으로 불안정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국경 밖에서는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고 내부적으로는 붕당 정치의 폐해가 극에 달해 있었죠. 오랜 전란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고질적인 가뭄과 흉년은 백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이런 위태로운 시기에 왕위에 오른 그는 어쩌면 난세를 이끌 영웅이 되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통치는 시작부터 어딘가 삐걱거리는 듯 보였죠.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해안이나 백성을 헤아리는 마음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위와 사적인 욕심에 더 골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곤 했죠. 그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불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초기 정책들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가뭄으로 논밭이 타들어가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도 왕의 관심은 사치스러운 궁궐의 연회나 개인적인 유흥에 머물러 있었죠. 탐관오리들의 수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백성들의 피땀으로 거둔 세금은 정작 필요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거나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에만 몰두할 뿐 국가의 위기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이는 찾아보기 어려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점차 피폐해져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을 버리거나 도적대로 전락하는 이들이 속출했으니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왕의 무능함은 단순한 실책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반을 서서히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은 약화되고 행정체계는 붕괴 직전에 놓였죠. 법과 질서는 유명무실해졌고 백성들은 더 이상 국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은 겉으로는 고뇌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책임감에서 멀리 떨어진 채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궁궐 깊숙이 틀어박혀 현실을 외면하는 그의 모습은 바깥 세상의 혼란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죠.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답답함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한 심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표면 아래에서는 서서히 거대한 불만이 응축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불길한 기운은 머지않아 조선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으로 변모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죠. 과연 이 혼란의 서막은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달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반란의 씨앗이 움트고 갈등이 심화되는지 그 실체를 더욱 깊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왕의 무능함이 드리운 그림자는 이미 조선 전체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죠. 백성들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던 불만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땅 속에서 용암이 끓듯 표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분노가 응축되고 있었달까요? 이제 이 불길한 기운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
조선의 근간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으로 변모할 준비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은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달을까요? 오늘은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반란의 씨앗이 움트고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는지 그 실체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왕의 무능한 통치는 단순히 궁궐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실정은 백성들의 피와 땀을 직접적으로 앗아가는 서슬, 펄언 칼날이 되어 돌아왔죠.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어도 국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오히려 탐관오리들은 세금을 독촉하며 백성들의 마지막 한 톨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곡식이 차에 여물기도 전에 거둬가는 세금은 농민들의 등을 휘게 만들었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고향을 등지고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특히 나라를 지켜야 할 군사들에게도 왕의 무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변방의 수비는 허술해졌고 군사들은 제대로 된 보급이나 훈련은커녕 권력자들의 사적인 자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이들이 정당한 대우는커녕 모욕과 억압에 시달리자 그들의 가슴 속에도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이러한 불만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양반들 중에서도 왕의 무능에 실망하고 개혁을 열망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 조선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제 쌓여가던 불만은 마침내 거대한 반란의 씨앗으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왕에게 희망을 걸지 않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기 시작했죠. 특히 억압받던 지방의 군인들과 뜻있는 양반들은 비밀리에 모여 왕의 부당한 명령과 실정을 성토하며 거병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어두운 밤을 새우며 그들은 조선의 암울한 현실을 타개할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반란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억울하게 빼앗긴 토지가, 또 어떤 이에게는 굶주림으로 죽어간 가족의 모습이 그들의 등을 떠밀었을 겁니다. 왕실의 무책임한 사치와 백성들의 비참한 삶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죠. 그들은 왜 왕의 도리를 잊은 자를 심판하고 백성의 고통을 끝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비밀리에 수립되던 초기 계획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불만 세력들은 은밀한 연락망을 통해 서로의 뜻을 확인하고 거병의 시기와 장소를 조율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모으고 병력을 훈련시키며 다가올 거사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죠.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 민심은 빠르게 악화되어 도처에서 봉기가 일어날 조짐이 보였습니다. 억압받던 백성들은 반란 세력의 움직임에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죠. 이 모든 과정은 조선을 덮칠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반란의 서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반란의 서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폭풍은 예고 없이 휘몰아쳤죠. 억눌렸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며 반란군은 거대한 파도처럼 거침없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깃발은 억압받던 백성들의 염원을 담은 듯 격렬하게 휘날렸고 굶주림과 서름에 지쳐있던 민심은 이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반란 세력은 마치 마른 들판에 불이 붙듯 삽시간에 그 세력을 불려나갔고 관군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죠. 그들의 징역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관아는 불타고 지방 도시는 혼란에 휩싸였으며
백성들은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눈으로 이 거대한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은 이 급박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무능한 왕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고, 대신들은 서로의 책임만 미루며 탁상 공론을 벌이기 바빴습니다. 변변한 대책 하나 세우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죠. 반란의 불길이 수도 한양을 향해 타오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들은 여전히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국가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된 듯 보였습니다. 병력을 소집하고 전략을 짜야 할 중요한 시기에 조정은 그저 혼란 속에 표류할 뿐이었죠. 마침내 반란군의 선봉대가 한양 성곽 아래까지 당도했을 때 도성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평화롭던 거리는 삽시간에 패닉에 휩싸였고 백성들은 살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타는 가옥에서 피어나는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한양 전체를 뒤흔들었죠. 왕실과 조정 대신들은 부랴부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화려했던 행차는 온데간데 없고 허둥지둥 도성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왕과 대신들을 보며 절망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반란군은 마침내 무방비 상태가 된 수도를 장악했습니다. 굳건했던 궁궐은 반란의 불꽃에 휩싸여 붉게 타올랐고 한때 왕의 위엄을 상징했던 어좌는 이제 반란군 수장의 눈앞에 놓였습니다. 한 무능한 왕의 실정. 이 불러온 비극은 결국 국가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혼돈으로 치닫고 말았던 겁니다. 이 순간 조선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포와 절망,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인 채 모두가 숨죽이며 이 격변의 시대를 지켜보고 있었죠. 과연 이 나라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혼돈 속에서도 시간은 흘렀고 역사는 또 다른 페이지를 넘기게 마련이었죠. 무방비 상태의 도성을 점령하며 한때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렸던 반란군에게도 분명한 한계는 찾아왔습니다. 왕이 비록 백성들의 비난 속에서 피난길에 올랐지만 조선이라는 국가의 근간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에는 여전히 왕실에 충성하는 병력과 조정의 명을 따르는 세력들이 존재했고 이들은 흩어진 힘을 다시 한데 모으기 시작했죠. 반란의 불길이 잡히자 이제는 냉혹한 숙청의 칼날이 번뜩였죠.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물론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수많은 백성들 역시 가혹한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과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봉기했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역사는 한 무능한 왕이 초래한 비극적 혼란기를 기록하며 리더십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가르치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